동중앙고등학교 학생들, 오늘은 4차시 함께하게 될 이상훈입니다. 우리가 지난 3차시 때 쓰기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하기, 자료 수집하기, 내용 선정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그 다음에 고쳐쓰기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자신의 진로를 소개하는 글을 써보는 이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과제를 먼저 설명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차시 과제는요. 계획하기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 단계인 자료 수집하기 및 내용 선정하기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신의 진로를 소개할 것인지 관심 분야를 소개할 것인지 선정하고 주제, 목적, 매체, 독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우리가 계획하기 과제를 했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위한 글감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 수집하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 학년 반 번호 이름 적어주시고, 자, 그러면 자료 중에서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배경 지식과 그다음에 내가 새롭게 알고 싶은 지식, 뭐 인터넷이라든가 서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잡지 등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수집하고 싶은 자료는 무엇인지 먼저 정해야겠죠. 그래서 이 내가 관심사나 진로와 관련해서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 우리 1단원 때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책을 읽었었죠. 지금 또 읽고 있을 텐데 여기서 나타난 여러 가지 지식 중에서 읽었으면 이미 내 지식이 됐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간호사에 대해서 간호사의 뭐 내가 업무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러면은 뭐 적어주는 거예요. 뭐 3교대를 하더라. 또 뭐 바이탈이라는 용어, 바이탈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혈압이나 맥박 이런 걸 재는 그런 일도 하고 아니면 뭐 주사, 처방 뭐 등등 이런 업무 등에 대해서 적어줄 수도 있고 또는 뭐 내가 어떻게 하면은 간호사가 될 수 있는지 또는 항공 승무원이 될 수 있는지 등등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여기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적고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자료 또는 알고 싶은 내용 또는 글에 추가하고 싶은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죠. 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요만큼인데 좀 더 알고 싶은 것은 뭐 내가 예를 들어서 간호사의 지금 연봉을 잘 모르겠다. 그럼 연봉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간호사가 되기 위한 간호학과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죠. 인터넷이나 서적을 이용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자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자신이 정한 진로 또는 관심 분야와 관련 없는 자료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피해서 검색을 하고 수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4개 정도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글을 쓰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집해보자. 자, 여기 나왔던 내용을, 자, 여기서 이제 찾으면 되겠습니다. 뭐, 3가지 다 하면 좋겠지만, 인터넷에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찾을 테니까,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를,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되겠지만 반드시 여러분들 출처를 남겨주길 바랍니다. 저작권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블로그 주소까지도 그 다음에 지식인이라면 지식인 주소 반드시 주소를 남겨서 인터넷에 수집한 자료를 여기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책도 마찬가지 책 이름, 저자명까지 꼭 적어주고 몇 쪽인지까지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신문도 마찬가지 무슨 신문이고 몇 월 며칠 날 나온 신문인가 그런 것들까지 적어주세요. 만약에 유튜브나 동영상 자료를 이용한다면 마찬가지 여기 링크를 걸어주고 간략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유튜브 제목 그 자체를 써도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쓰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4차시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모두 잘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기한에 맞게 우리 통합과학 카페 국어 게시판에 꼭 올려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를 준비해서 우리 오늘 4차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4쪽 시각상과 촉각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책 폈나요? 그러면 우리
34쪽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상과 촉각상이라고 하죠. 상이란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의미하는데 시각상이란 건 뭔가 눈에 보이는 모습인 것 같고 촉각상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피부로 느껴지는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먼저 생각해보고 우리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읽기 목적과 읽기 과정에 맞는 읽기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자신의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읽기 목적이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읽기 목적은 말 그대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읽기 목적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책을 보통 언제 읽는가? 시간이 날 때 뭐 흥미를 위해서 읽기도 하고 아니면은 우리 앞에 진로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 읽기도 합니다. 맞죠? 아니면은 정보를 얻는 것도 있고 또 그분의 뭐 생각이나 감정을 느끼기 위해 뭐 작가의 생각이나 감정을 느끼기 위해 우리가 책을 읽기도 한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에 따라서 그러면 책을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똑같이 읽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흥미를 위해서 읽는데 책이 지루하고 어렵고 또 하나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면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흥미를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넘겨보면서 재밌으면 보고 또 재밌는 부분만 찾아서 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기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전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밑줄을 치면서 글을 읽어야겠죠. 꼼꼼히 중심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런데 일부만 필요하다면 그 부분이 나타난 목차를 보고 그 정보가 드러난 부분만 우리가 발췌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읽기 목적에 따라서 읽기 방법이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흥미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훑어보면서 흥미 있는 부분만 읽는다. 이것도 하나의 독서 방법이 되겠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일단 꼼꼼히 정독하면서 중심 내용을 정리해야겠죠.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면. 그런데 일부의 정보만 얻고 싶다면 목차를 보고 띄어쓰겠습니다. 목차를 보고 필요한 정보가 있는 부분만 읽는다. 이런 식으로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방법이 다양하고 그 읽기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읽기 과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읽기 과정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책 읽기 전, 그렇죠? 그 다음에 읽는 중, 그다음 마지막으로 읽은 후. 우리가 이때마다 해야 되는 활동이 다양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읽기 목적은 다양하죠. 우리가 같은 책을 읽더라도 흥미를 위해서 읽는 사람, 정보를 위해서 읽는 사람, 단순히 그냥 어디에서 교훈이나 아니면 생각이나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읽는 사람.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읽기 방법이 다양하게 나뉜다. 똑같은 방법으로 읽게 되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흥미가 있는 부분을 읽거나 아니면 꼼꼼히 내용을 정리하면서 읽거나 아니면 필요한 부분만 읽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읽기를 하면서 읽기 과정을 거칩니다. 읽기 전, 읽는 중, 그 다음에 읽은 후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자신의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신의 읽기 방법이 내가 과연 이게 정보를 얻기 위한 읽기 방법이 맞는가? 흥미를 위해서 읽는 것이 맞는가? 항상 점검하고 조정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배울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 열기를 한번 볼까요? 다음 신발을 어떤 목적으로 신는지 생각해보고 목적을 고려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말해보자. 자, 여기 여러 가지 신발이 있어요. 뭐 등산화도 있고 슬리퍼도 있고 그냥 운동화도 있고 장화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항상 아무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신는 것이 아니죠. 운동화는 우리가 편하게 신고 또 운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신죠. 이 슬리퍼를 근데 밖에 물론 여러분들 중에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이 슬리퍼를 밖에서 신고 다니기에는 조금
목적이 어긋난 것 같죠. 이 등승화 물론 평상시에 신을 수 있지만 신발이 무겁고 그래서 평상시에 신고 다니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장화도 마찬가지.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서 아마도 장화만 신고 다니면 발냄새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 다양한 신발이 있지만 이 신발에는 각각 정해진 목적이 있고 그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신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읽기 목적을 고려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효율적으로 읽기 위해서죠. 그냥 목적 없이 읽게 된다면 우리가 비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고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고 너무 지루해질 수 있다는 거. 됐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장 만화 한번 읽어보고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글이 하나 첫 번째 나오는데요. 시각상과 촉각상이란 글이죠. 우리가 다음 차시에 요거를 한번 분석해 볼 텐데, 우리가 이 글을 읽기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읽기 방법을 통해 읽어보자. 이게 이 단원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읽기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읽기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읽기 과정을 먼저 배운 뒤에 다음 차시에 우리가 이것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들이 다음 시간에 이 시각상과 촉각상이란 것을 읽기 과정에 따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정리한 뒤에 우리가 오늘 차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읽기 과정에 따라서 선생님이 읽기 과정에 따라서 읽기 활동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읽기 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읽기 전에는 뭘 가장 먼저 보게 되나요? 그렇죠. 제목이라든가 여기 이렇게 늪지로 사냥을 나간 내반문 이런 그림이 있네요.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 사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짧은 글이기 때문에 없지만 엄청나게 긴 책이라면 목차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제목과 사파, 목차를 훑어보며 뭘 할 것 같아요? 시각상과 촉각상 거기에 밑에 부제가 달려있죠. 보이는 것을 그릴 것인가? 아는 것을 그릴 것인가? 무슨 말일까? 무슨 뜻일까? 이 글은 무슨 내용이 나올까? 라고 예측하겠죠. 그래서 글의 내용을 예측하겠죠. 그렇죠. 글의 내용을 예측한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처음에 말했던 내가 그러면 이 책을 왜 읽는가? 읽기 목적을 생각해 보겠죠. 뭐 아까 말했듯이 흥미인지 정보 습득인지 아니면은 교훈이나 공감을 위해서인지 등등 읽기 목적을 고려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을 내가 이거 재밌겠다 한번 읽어보자. 읽게 되면은 우리가 무슨 활동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질문을 하면서 읽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서.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제목과 사파와 목차를 보면서 글의 내용을 예측했죠. 자신이 예측한 내용을 맞는지 확인하면서 읽는다. 예를 들어서 시각상과 촉각상이네. 보이는 것을 그릴 것이냐 아는 것을 그릴 것이냐. 그린다 했으니까 아마 미술과 관련된 걸 거야. 그림과 관련된 걸 거야. 보이는 것을 그리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아는 것을 그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읽는 것이죠. 또 자신의 예측한 내용이 읽어보니까 미술과 관련된 내용이 맞네. 사파를 보니까 그림이 나오던데 이집트와 관련된 내용이 맞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서 읽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자신이 뭐 이렇게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가며 읽는다라는 거죠. 글을 보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또는 모르는 전문 용어가 있다. 그러면은 바로 스마트폰을 켜서 뭐지? 검색을 해본 뒤에 읽을 수가 있겠죠. 또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며 읽는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존에 알고 있어요. 뭐 이집트의 벽화에 대해서 난 알고 있어. 사람이 이렇게 그려진 이유는 왜 사람이 이렇게 옆을 바라보는데 가슴은 앞쪽이고 눈은 또 앞쪽이고 팔은 왜 이렇게 기형적으로 생겼을까? 뭐 이런 것들을 내가 기존에 알고 있어요. 이집트는 저승에서도 계속 삶을 유지한다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그렸구나 뭐 등등.
또는 뭐 이것에 대해서 뭐 난 프로필이란 말을 알고 있어. 이러한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활용하면서 읽으면 우리가 책이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배경 지식을 훨씬 확장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치거나 또는 요약을 하면서 우리가 글을 읽을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 많이 해봤죠. 중요한 문장에 줄 치세요. 단락별로. 그 다음에 한 줄로 요약해 보세요. 이것이 정말로 읽는 중에 하는 것에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글이 엄청 방대하지만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 주제나 핵심적인 부분은 정말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추리기 위해서는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치고 요약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글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궁금한 점. 바로 해결해 볼 수도 있지만 궁금한 점을 기록해 두면서 우리가 나중에 다 읽은 후에 이것을 또 찾아서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책을 다 읽었어요. 읽기 후. 그럼 우리가 읽은 후에는 뭐를 해야 될까요? 읽은 후에는 첫 번째,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또는 깨달은 점을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단순히 그냥 숑 하고 기억에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기억에 오래 남게 되겠죠. 내 배경 지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더 알고 싶은 내용을 파악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궁금한 점을 기록했었죠. 읽는 중에. 이 궁금한 점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파악하면 되겠죠. 그러면 좀 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책을 읽는 것보다 풍성한 책 읽기가 될 것이고, 또 이 한 권의 책을 또는 하나의 글을 읽음으로써 엄청나게 많은 배경 지식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읽기 과정, 읽기 전, 중, 후에 따른 이런 읽기 활동을 하면서 읽는 것을 우리가 능동적인 읽기 태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능동적인 읽기 태도를 가진 독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수록 생각이 풍부해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방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학습 목표와 그 다음에 읽기 과정, 읽기 목적, 읽기 활동, 과정별로 하는 활동들을 모두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 시각상과 촉각상 같이 강의로 한번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꼭 이거 36쪽에서 총 몇 쪽이죠? 41쪽까지네요. 한번 훑어서 아까 쌤이 말했던 것처럼 읽으면서 하는 활동대로 한번 읽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참 이해가 빨리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다음 5차시 때 이 시각상과 촉각상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